오늘 뉴스원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5%를 얻고 국민의힘당 23%에 그친 거에 대해서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근 공포된 3대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여론이 64%로 찍게 됐단 거예요. 그리고 10일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거 못 들어오게 저기 Y기업 하수인들이 전부 맡고 있죠. 제목도 막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에 따르면 제목까지 더불어 지금 정치 코멘트에서도 철저하게 지금 맡고 있네요. 제목도 Y기업 하수인들이 저희 생방을 다 죽여놓고 있어요. 라이브를. 지금 오늘 계속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못 들어오도록 막고 있어요. 제목 설정해놓은 대로 있지. 예. 그래서 45% 조사, 마지막 조사했던 5월 4주차 대비 5%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거 주목해 볼 만한 일이에요. 국민의힘은 23%로 나타났어요. 이거 오왕좌왕하고 자기네들이 쌈질하고 내분 갈등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저 대선을 보면서 뭐 범법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를 이 민주당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자기 당에서 대통령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일심 단결했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의당 놈들을 보면은요, 자기 당에서 어떠하든지 권성동이나 누구예요? 권영세하고 김기현이나 어떻게든 자기 당내에서 대선 대통령을 내고자 했던 사람은 당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당을 쪼개고 이기적으로 답변했어요. 이 민주당처럼 이재명이를 자기 당에서 대통령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당을 갖다 비판질을 하고, 만약에 권성동이라든지 누구예요? 권영세 같이 이런 것이 만약 민주당에 있었다면은 철저하게 그거 해서 한독수를 밀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김문수도 거짓말 쳐갖고 단일화하겠다고 해놓고 단일 11% 되니까 바로 들어 넣어버리잖아요. 뭐 11일 이후에야 무슨 단일화하겠다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고. 그래가지고 국민의힘당이 이번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김문수가 버려놓고 자기 당을 갖다 비판하기 앞섰어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철저하게 밀어서 그거 당선시켰을 거예요. 만약에 한덕수와 김문수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상황이면 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도 다 감싸고 이렇게 밀어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이거 100%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한덕수를 가지고 그 지경을 만들고 김문수는 자기 당을 대표로 나와서는 두 가지로 그냥 당을 고소를 해서 갖다가 파탄을 내고 이 민주당은 자기 당을 갖다가 비판하기 앞섰어요. 민주당 보세요. 철저하게 감싸잖아요. 오늘 이 국민의힘당이 23%라는 것은 아주 민주당이 자기 당이 다 깨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비판하기 앞섰어요. 국민의힘당이. 그리고 민주당은 철저하게 감쌌는데 그래 국민의힘당이 23%로 지지율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45% 지지를 받고 있고 상당히 지금 이번에 이재명이가 되고 나서는 북한에 대북 방송을 갖다 우리나라에서 끊으니까
북한에서도 지금 오늘 대북 방송을 갖다가 강화도 일대 그 접경지대 주민들이 그 남한의 대북 방송이 윤석열 정부부터 시작된 것을 북한에서도 그걸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그 경계선 4.8선 경계선에 있는 주민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서 그 대북 방송 좀 이쪽에서 끊어주니까 북한에서 당장 반응을 했다잖아요. 뭐 다른 것은 저기 뭐 이재명이 같이 자신을 위해서 전부 법을 바꾸고 뜯어고치고 그것은 내버려 그것으로 해서 미운털은 박혔지만은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자꾸 올라간 이유가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이렇게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 대화를 해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뭐 경제적으로 우리 사람이 이 나라 여러 가지 조건으로 좋죠. 그래서 진보층이 정권을 잡으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 뭐 문재인 노무현 전부 다 남북 문제가 순조롭고 이산 가족이 왔고 서로가 좋아지다가 보수층이 잡으면은 왜 왼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보도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노력과 시간과 경제적인 모든 것이 들어갔을 텐데 그 해놓은 걸 다 뒤집어. 응? 그래서 나라를 갖다가 불안하게 만들고 이 짓을 하고 응? 판문점 뭘 다 두드러 깨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재명이가 다른 건 뭐 잘해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나는 이 남북 문제에 이 불안을 조금 안정시켰다. 전쟁 위험도를 좀 낮춰줬다. 남쪽에서 마이크 대고 대북 확산 방송을 끊어주니까 그쪽에서 당장 반응을 했잖아요. 이런 것은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지지층에서 75% 지지도를 얻었다.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사람마저도 마음을 바뀌게 하고 있잖아요. 보수 진영에서는 19%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 진영 지지층은 54%는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보 지지층은 3%만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지금 국민의힘당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맥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해서는 전체 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자기 범죄는 뭐 헌법 84조에 의해서 뭐 전부 다 무죄로 만들고 법을 바꿔버리고 별짓을 다 하고 이 모든 사법을 장악을 하고 이 사법은 알아서 엎드리고 바닥에 기고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 속상했는데 또 이런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은 상당히 잘한 것이라고 봐요. 벌써 대북 방송을 우리 쪽 측에서 끊어주니까 벌써 그쪽도 끊잖아요. 북한도 인간인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죠. 오늘 국내 정치로는 뉴스원에서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3%, 3대 특검법 찬성 64%라는 기사에 대해서 방금 썬가 크루스의 정치 코멘트를 했는데 매일경제신문이 2025년도 6월 10일자 기사예요. 6월 10일자 기사 보면 트럼프 김정은은 밀당 시작했댔다. 미북 친서 거부 부인 안에 않고 백악관 서신교환 열려 있어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 촉가. 그전에는 만약에 트럼프가 자꾸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대화를 시도했을 때 윤석열 정부가 자꾸 북한하고 밀어내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만약에 남한이 이렇게 북한하고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 김정은하고 둘이서 남한을 패싱시킨 채 대화가 지속돼서 우리 남한에 치명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해가지고 지금 우러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는 그 취지에서 미국의 돈이 더 이상 거기다 쓸어 붓기 싫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가까이 되면서 러시아에 유리하게 해주면서 약한 우크라가 가해자 편을 들고 피해자 편 우크라를 가지고 패싱시키고 거기에 같이 가담해서 우크라를 돕던 유럽마저 다 패싱시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우리나라는 남북이 서로 대치된 상태에서 진보층이 남북 문제를 잘 꾸려놓은 것을 가지고 전부 진보층이 들어오면 다 망쳐놓고 그런 상태에서 저기 트럼프하고 김정은 대화가 된다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우크라 짝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새 정부가 들어와서 뭐 나는 이재명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나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해줘야죠. 이 뭐 남북 대북 방송을 갖다가 끌어주니까 벌써 거기 이쪽 북한에서도 좋은 반응 보이잖아요. 하나도 우리가 양보를 안 하고 더 6년 동안 대북 방송 안 하던 것을 다시 하고 그랬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대북 방송 이재명이가 당선되면서 대북 방송 끌어주니까 바로 북한에서 반응을 보이고 대북 방송을 끌어주니까 강화도 일부 그 적경지대 주민들이 잠을 잘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또 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든지 무슨 찌라시를 갖다가 북한에 보내가지고 북한이 그런 것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자유 뭐 개인의 뭐 자유라 해가지고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다고 봐요. 철저하게 이 사람들을 막아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 위해서 남북 문제가 어려워지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데 탈북민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자유라라면서 뭐 풍선 날리고 뭐 이런 짓 해가지고 북한에서 이런 반발을 했다면은 다수 이득을 위해서 국가는 다른데 무슨 독재 정치하고 공산주의 정치 하지 말고 이런 북한에 이렇게 풍선 날리고 이런 것을 국가에서는 가감하게 막아야 된다고 봐요. 이런 데서는 자유 갖다 뭐 민주주의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북한에다가 왜 풍선을 날리고 이래서 남북 문제를 갖다가 위태롭게 만들고 국민을 갖다 불안하게 만듭니까? 정부에서는 이번에 무슨 며칠 날 또 남북이 서로 확성기를 지금 대북 대남 방송을 지금 서로가 자제하고 끊음으로써 좋은 환경인데 또 갖다 풍선 날려가지고 시끄럽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과 서신 교환에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백악관이 11일 밝혔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미북 정상회담 당시와 같은 관계로 발전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찬스에서 만약에 윤 정부처럼 대북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나간다면 상당히 우리는 고립되고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이 북미 관계보다도 남북 문제가 빨리 더 풀린다면은 옛날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징검다리를 놔줬던 것처럼 오히려 한국의 역할이 크지 않나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보죠. 우리는 우리 민족의 일을 갖다가 미국하고 북한에다 맡겨서 자기들끼리 우리 한국에 불리한 뭐 서로 미국 우선주의 뭐 이런 식으로 뭘 결정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그 대북 방송을 중지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에 친서를 보냈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은 김정은과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이라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진전 재차 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남북 간의 대화를 그때 당시 트럼프는 북한을 이용해 먹었죠. 대설이 이용해 먹기 위해서 김정은을 갖고 놀았는데 김정은이도 머리가 돌아간 사람인데 그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고 트럼프가 말장난하고 갖고 논 것을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것을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이어 특정한 서신 교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는 이에 앞서 익명의 고위층 소식통령에 미국 뉴욕의 북한 외교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 채널을 복구 위해 김 위원장에 보낸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NK 뉴스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지금 북한은 지금 러시아하고 관계가 긴밀한 상태로 러시아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은 한물 갔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많이 긴밀한 상태에서 지금 이 진보층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남북 문제가 전쟁 위험이 이렇게 좀 약해지고 남북이 화해의 무드로 돌아서고 남북 선수들이 이렇게 올림픽에서 세계 여러 나라가 뭐 북한이 무슨 한국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올림픽 안 나올 때도 북한이 선수를 보내줘서 올림픽을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게 했던 것처럼 남북이 서로 간에 뭐 올림픽 중간에 동안에 뭐 남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 선수를 평창 올림픽에 참석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북이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왜 보수층이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다 망쳐놓은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뭐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서 이재명을 찍지는 않았지만 남북 문제가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고 오히려 미국 측에서나 이렇게 서방 측 언론들은 옛날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판문점에 다리를 놔줬던 것처럼 한국의 역할이 더 중요한 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걸고 있어요. 오늘 여기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레빗 대변인은 NK 뉴스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이 소통에 열린 입장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바탕으로 한 톱 다운식의 대북 외교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김 위원장과 3차례 만났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처음 대면했고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두 번째로 만났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미국과 북한의 접촉은 사실상 중단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자주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이 친분을 과시한 이유가 우리는 왜 트럼프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는가? 조그만 북한이 뭐가 미국은 두려운가? 실은 미국이 9.11 테러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라든지 중국은 바로 미국 본토에다가 이렇게 핵을 던지거나 이런 공격을 할 수 없어요. 공격을 하면 주거니 받거니 이 자기들이 잃을 게 많으니까.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는 섣불리 미국 본토 워싱턴이라든지 뭐
쌍둥이 빌딩 뭐 이런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이번에 9.11 사건 같은 그런 일은 잃을 게 없는 중동 여러 국가나 이 북한 같은 자살 테러를 하는 나라들이 두려운 거죠. 죽기로 작정을 하고 자살 비행기를 갖고 가서 자살 테러를 해버리는 거. 근데 그런 나라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대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을 건드리기 싫어하죠. 만약에 갖다가 미사일 던졌다면은 바로 즉각 보복을 러시아라든지 중국 본토로 갖다 던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 안 하는데 잃을 게 없는 나라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9.11 테러를 보면은 뭐 중동의 여러 가지 조그마한 세력의 나라들이 가지고 자살 테러를 해버리니까 미국이 순간에 쌍둥이 빌딩이 그런 참사를 9.11 테러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또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달래기에 여러 가지 참 공을 들이는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에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요. 문재인 정부는 북한하고 미국이 서로 대화를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중립을 지키면서 다리를 놔줬는데 미국은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미국 편을 들지 않고 북한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으니까 이 남쪽을 패칭시켜버리고 문재인이 다리를 놔주니까 문재인을 패칭시켜버리고 둘이 갖다가 뭐 물론 문재인은 내가 다리를 놔준 것에서 끝나겠다 그러지만 실은 그런 식으로만 희생해서 안 된다고 봐요. 이용만 물론 남북이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 그런 큰 그림 아래 그런 수도 있었지만 트럼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용해 먹고는 한국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그러고 지 자신이 말했는데 이번엔 배제하지 않도록 남북 관계가 확고히 더 좋아지고 이런 문재인 정부가 했던 역할을 다시 이재명 정부가 할 수도 있겠다. 이쪽 우리 남쪽에서 대북 방송을 끊으니까 그쪽에서 반응하잖아요. 왜 이런 간단한 것들을 안 했느냐. 그리고 이번에 대북 풍선 날리기를 하면 또 악화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 다른 건 무슨 강제적으로 뭐 그거 할 필요 없이 이 대북에다 풍선 날린 사람들을 철저하게 갖다가 구속시켜 버려야 돼요. 이것은 뭐 탈북민들이 뭐 북한에다 뭐 풍선에다 뭘 넣고 막 날리는 것을 북한이 질색을 하고 싫어하는 하고 남북에다 이렇게 보복을 하는데 온 국민이 여러 가지 북한으로부터 이런 불안과 보복을 당하는 것보다 그런 걸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람 철저하게 국가에서 범죄자로 취급해서 갖다 구속시켜야지 난리도록 방치하고 또다시 남북 문제를 이렇게 살얼음 만들고 또 대북 방송을 끊는데 또다시 이게 악화되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남쪽에서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풍선 못 날리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오늘 뭐 매일경제 신문 2025년도 6월 12일자 기사가 트럼프 김정은 밀당 시작됐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바로 여러 가지 대북 문제에서 대북 방송을 끊어주니까 북한에서도 남한의 대남 방송을 끊었다는 거 아주 좋은 신호죠. 이건 아주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칭찬해 줄 만한 제일 잘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은 뭐 자기 자신 위해서 뭐 법을 바꾸고 어쩌고 난리를 치는 거 이것은 뭐 사법 입법 행정 3권을 분립을 한 게 아니라 거대 이제 여당이 돼버렸죠. 거대 야당 때부터 나라를 장악하고
31명을 줄탄핵시키고 이러한 예, 거대 예, 예, 그 상권이 분립되는 사법행정 예, 사법행정을 다 장악하고 상권이 분립된 나라에서 입법이 전부 장악을 하고 나라를 갖다 마비시키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당이 대통령은 됐어요. 그것이 국민의 염원이었죠. 우리같이 평생을 뭐 김대중부터 문재인까지를 지지했던 호남 사람인데 왜 국민의힘당이 대통령을 가져와야 됐냐. 민주당은 철저하게 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을 자기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똘똘 뭉쳤습니까? 이놈의 국민의힘당 놈들은 권성동이하고 권 누구예요? 이 권 거수기 여러 가지 김기현을 비롯해서 두 권씨가 갔다가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힘당에서 대권을 잡아와서 그쪽에서 거대 야당이 갖다 문제를 그거 했을 때 권영세랑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김부수는 안 되니까 그리고 지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단일화하겠다 해놓고 딴짓 하니까는 될 수 있는 후보를 했으면 만약 민주당이 그랬으면 민주당은 철저하게 한독수를 밀어서 당선시켰을 거예요. 근데 이놈 민주당 국민의힘당 놈은 전부 철저하게 비판하고 뭐하고 똘똘 뭉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대북 문제 이런 것은 이재명이 오히려 한독수보다 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거대 야당 민주당이 갖다가 지금 나라 국정을 다 마비시켜버리고 줄탄핵을 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말해서 비상개헌을 하게 된 원인은 밑바닥에는 바로 31명의 줄탄핵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거부권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법을 만들고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이러면 마지막 포로가 대통령직이라도 갖고 107명 가지고 뭘 하겠어. 170명을 107명이 이겨낼 수가 없죠. 171명을. 이런 상태에서 국민은 허약한 여당이 국민의힘당이 대통령직은 갖고 마지막 포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랬죠. 그러나 국민의힘당은 전부 뿔뿔이 무슨 자기 당에서 만약에 권영세하고 권성동이 뭐 김기현이 자기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당을 위해서 그날을 치면 전부 비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당은 어땠어요? 뭐 범법자 이재명은 5개 재판 받고 있어도 철저하게 감싸고 이겨냈잖아요. 그런 단합심이 부족했고 지 당을 갖다가 대선에 나온 놈도 김문수도 그 당을 위해서 2번이나 고반질을 하고 되지도 않은 놈의 것들 뻔히 알면서 지가 사익을 위해서 국민의힘당이 51%로 승리할 수 있는 한덕수한테 다 넘겨주질 않고 지가 이기질해서 이 나라를 이꼴을 만들었는데 다행스럽게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이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이재명을 찍지 않았던 사람한테도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대북 문제 확성기만 갖다 줄여줘도 북한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동안에 보수층들이 대북 문제를 어렵게 했다. 더군다나 트럼프 정부가 지금 남부 북한에 자꾸 구애를 보내고 이런 와중에서 한국이 패싱당하고 둘이서 갔다가 한국에 불리한 그런 것을 했을 때 그거 어떻게 되겠냐. 다행스럽다. 나는 지금 이런 오늘 매일경제신문이 2025년도 6월 10일 기사가 트럼프 김정은 밀당 시작됐다. 근데 미국이나 서구층에서는 지금 계속 김정은이가 러시아하고
긴밀한 관계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충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을 갖다가 별로 탓탁지 않다는 거예요. 그전에 미국에 대한 비중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이 들어와서 지금 대북 확성기를 꺼주니까 그쪽도 반응하고 남북 문제는 다시 화해의 무드가 갈 수 있다 그러는 것이 내비치자 오히려 세계 언론이라든지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좋은 우리나라로서는 이재명이 잘한 것은 이 부분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025년도 6월 10일자 한국 경제 TV예요. 도쿄, 싱가포르보다 위, 창업하기 좋은 도시 파리에 올랐다 그랬네요. 우리 한국이.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이죠. 서울시는 글로벌 창업 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홈 지노무 평가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파리에 올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은 지놈이 이날 발표한 글로벌 창업 생태 보고서 2025년도에 같이 내용이 담겼는데요. 서울시가 8위에 올라 지난해 9위 한 단계씩 상승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상위 70위권에 포함된 것은 2년 연속이다. 2022년도 글로벌 창업도시 상위 10위권에 처음 진입한 서울은 전 세계 3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으로 국내 투자 시장이 위축된 2023년도 12위까지 순위가 밀렸으나 지난해 9위로 반등에 성공했다. 이 올해는 역대 최고 순위를 경신하며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인정받았다. 특히 아시아 대표 창업도시로 손꼽히는 싱가포르가 9위고 도쿄가 11위를 제쳤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가 9위고 도쿄가 11위였는데 우리나라가 12위였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도쿄, 일본보다 더 뒤로 후졌던 우리 서울이 8위로 진입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1위는 실리콘밸리, 미국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고 2위는 뉴욕, 3위는 런던, 4위는 텔아비브, 공동 5위는 보스턴과 베이징입니다. 이번 평가는 세계 100개국에서 300개 도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서울이 8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참 기분 좋은 소식이죠. 2022년도 7월부터 2024년도 12월까지 2년 6개월 실적을 바탕으로 순위를 매겼다. 물론 윤석열 정부도 많이 배경이 되겠죠. 평가 항목은 지식 축적, 자금 조달, 생태계 활동성, 시장 진출, 창업 경험 및 인재 양성, 인공지능 중심 전환 등 6개다. 이재명이가 그 윤석열 정부 다 망해먹는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은 OECD 국가에서 6위를 했어요.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독일이고 3위가 영국, 4위가 프랑스, 5위가 이태리, 6위가 한국이었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8위까지 올려놓은 것이 윤석열 정부의 그 중심에는 한덕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재명이가 많이 윤석열 정부를 까대면서 뭐 나라 망해먹고 윤석열 정부 무능하다 별짓 다 했잖아요. 지금 그것들이 이제 지금 8위로 올라온 것은 뭐 싱가포르가 9위로 밀려나고 도쿄가 1위를 제쳤다는 것은 참 우리 한국이 고물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계 평가가 100개국에서 300개 도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2022년도 7월부터 2024년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실적을 바탕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평가 항목은 지식 축적, 자금 조달, 생태계 활동성, 시장 진출, 창업 경험 및 인재 양성, 인공지능 중심 전환 6개다 그랬는데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경제팀들이 이 나라를 OECD 국가에서 지의 나이가 국민 개인 소득이 6위까지 올라놓은 것이 바탕이 돼 있겠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를 잘 관리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G7에 항시 한국하고 호주를 끼워 넣는 게 뭐겠습니까? 실질적으로 OECD 국가 6위에 들어있는 것은 여러 가지 OECD 국가 안에 있는 나라보다 우리 한국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서울을 AI 중심 전환 항목을 제외한 5개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시 축적 항목과 자금 조달 항목은 10점 만점이었습니다. AI 중심 전환 항목의 경우 AI 응용 분야에서도 또 강점을 보였어요. 우리는 AI를 바로 실생활에다가 갖다가 이용하잖아요. 뭐 지금 이번에 OECD 국가에 지금 며칠 후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뭐 해외 무대에 처음 나가는데, 일단은 내가 찍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나라 국익을 위해서 해외 나갈 때는 야당도 좀 자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헌법 84조인지 뭔지 그것도 일단은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 된 것은 그런 것들이 중지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도 어느 부분에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민주당이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입법 독재를 쓰고 대통령이 법무장관 이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이 갖고 있다면 이 나라 사법 체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AI 중심 전환 항목 경우 AI 응용 분야에서 강점을 우리나라가 보였다는 겁니다. 오픈 AI와 같은 AI 기술 자재를 핵심 사업 모델로 삼는 스타트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3점을 기록했습니다. 시는 서울형 R&D 사업으로 2005년부터 19년간 총 9,060억을 투자해서 4,018개 과제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최근 5년간 884개의 과제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 누적 매출은 6,396억 원을 기술하고 5,957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영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도시의 생명력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창업지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2030년까지 글로벌 톱 5 창업도시 도약과 유니콘 기업의 50개 육성 목표로 창업 생태계의 지속 성장을 위해 쉼없이 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이 국제사회에서 8위로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다는 것, 싱가포르하고 일본 제꼈다는 것도 싱가포르가 9위고 뭐 일본이 10위까지 물리고 우리 한국이 8위로 진입했다는 건 참 대단한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들이 보시는데, 이것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그 싸운 한덕수 중심으로 돼 있고, 그리고 지금 경향신문에서는 2025년도 6월 12일자 기사, 이재명의 정부 첫 주의 인선 잘했다가 57%, 국정 잘한다가 53%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여러 가지 우리가 국민이 상상했던 것보다 뭐 사법을 가지고 뭐 통제하고 이런 독재를 쓰고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국민들이 인상을 찌푸렸는데, 이 남북 문제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히 점수를 지금 보수층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재명이 지지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뭐 일단은 대통령이 됐으면 갖다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국민의힘당이 힘을 가지고 철저하게 잘못되고 독재를 썼을 때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제대로 뭐 지금 김문수가 지금 다 망쳐놨어요. 지 대통령 안 된다는 거 빤히 알아갖고 온 국민이 알았죠. 지도 알고. 권성동이하고 권정세가 김문수가 끝까지 자기가 하겠다니까 망했다 그랬잖아요.
저거 안 된다는 것도 온 국민이 알고 지도 알아요. 당대표가 되려고 그랬는데 차라리 당대표는 한동훈이를 시킨 게 차라리 낫습니다. 김문수가 이 국민의힘당을 말아먹고 대통령 될 수 있는 찬스를 가지고 김문수가 망쳐먹어버린 거예요. 지 자신을 위해서. 지 자신이 야당 국민의힘당 당대표 되는 걸로 지는 만족했죠. 11% 가지고 한덕수 34%를 갖다 잡아먹고는 뭐 41% 선전했다고 뭐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독재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이 김문수를 준 거지, 김문수 잘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주 발표한 새 정부 인선에 잘했다는 답변이 57%의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국민이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이 법 가지고 장난친 것은 뭐 사법을 가지고 다 개판 만들어버리고 막 이재명이 맞춤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그건 국민이 분노할 일이고, 국민의힘당은 정신 차리고 이런 거 다 견제하고 잡아야 됩니다. 권성동하고 권영세하고 김기현이 셋이가 또 몇 사람이 국민의힘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것으로 엄청 노력을 했지만 이 국민의힘당 대표들은 민주당처럼 단합하지 않고 전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찍고 까불고 지랄을 했잖아요. 민주당 보세요. 5개 재판 받고 있어도 철저하게 자기 당에서 대통령 만들지 않아요. 왜 국민의힘당 그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위급한 상태에서도 지 자신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그걸 안 내놓고 끝까지 갖다 당을 망쳐먹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수많은 희생자가 따르게 만드는 이런 짓거리는 김문수가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당 이번에 무슨 윤석열 개헌이 31명 주탄핵 시킨데 누가 비싼 개헌 안 할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데 뭐 비상 계엄을 한데 돼서 동조한 국민의힘당을 다 싸잡아서 전부 탄핵시키고 뭐 하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 미친 짓이지 그게. 40 좋으나 따나 국민이 41% 지지를 하고 있는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당을 해산시킨다고 민주당의 미친놈들이 그 지랄 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이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이 법을 바꾸고 맘대로 이재명이 맞춤형으로 만들고 사법을 갖다가 검찰을 없애버린다라고 지금 이 날을 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상대적인 이제는 야당이 되고 국민의힘당을 해체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독재니 뭐니 대통령직은 국민의힘당이 갖고 와서 아무리 거대 여당 170석이 별짓을 다 하더라도 마지막 보루인 대통령은 국민의힘당이 갖고 와서 거부권 행사하라는 거예요. 국민의 뜻은. 그리고 한덕수가 자기는 바로 당선되면은 개헌을 먼저 하고 이 한미 관세를 하고 바로 2년 되는데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조기 하겠다. 이 나라 틀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징검다리 역할하고 내려오겠다 한 것을 김문수가 자기 11% 지지를 가지고 자기가 되면 한덕수가 대통령 나오겠다는 소리 안 할 때부터 이제 뭐 단일화하겠다. 한덕수 34% 갖고 지가 어떻게 대통령 안 된다는 건 뻔한 사실이지만 이재명을 못 이겨먹어요. 김문수는. 그러나 한덕수가 이겨먹는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이하고 권영세가 하고 김기현이 그 몇 사람이 그렇게 국민의힘당에서 대권을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국민의힘당 전체는 갖다 그것을 민주당처럼 철저하게 자기 후보가 여러 가지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흠집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방어해서 당선시키잖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당처럼 이런 상황이었다면 철저하게 이게 한덕수를 밀어서 자기 당권을
대통령직을 갖고 갔을 거예요. 그것이 국민의힘당 부족했다는 거예요. 서로 그 당끼리 찢고 까불고 비평하고 지랄을 했지요. 뭐 6명 나오는 대선 후보들도 다 아주 기죽 미달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이기적이에요. 뭐 홍준표를 비롯해서 낙경은 전부 다 뭐 한동훈이 할 것 없어요. 전부들 다 지 자신들을 위해서는 뭐 섭섭하다 뭐 하다 이러고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제일 나쁜 놈이 김문수죠. 안 된 것 뻔하지 알면서 왜 합니까? 왜? 그리고 들어넣어버려. 11일 안에 빨리 단일화해야 되는데 단일화 됐으면 틀렸죠. 다행스럽게 이재명이가 지금 새 정부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보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잘한 부분이 많이 지금 드러나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재명이가 공격했던 윤석열 정부도 제대로 언론들이 평가를 안 해서 그렇지 OECD 국가에서 GNI가 국민 개인 소득이 6위였다는 것은 참 다 잘한 일이고 지금 오늘 서울시에서 8위까지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8위가 됐다는 거고 뭐 싱가포르라든지 일본을 제꼈다는 도쿄를 제꼈다는 건 참 고무적인 일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주 발표한 새 정부 인선에 대해서 잘했다는 답변이 57%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뭐 내가 찍든 안 찍든 나라를 위해서는 잘한 거죠. 일단 뽑아 나온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잘한 것이고 이번에 G7에서 언제나 우리 한국하고 호주가 초대를 받는데 여기 갈 때는 우리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든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대통령을 갖다 까부시고 지랄 방정을 치면 안 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갖다 공격하는 걸 좀 멈추고 국익을 위해서 온 국민이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엠블레인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나는 이재명이 잘한 것은 뭐 법을 다 자신 위해서 바꿔치고 무슨 무엇을 갖다 검사를 판사를 맡다 100명을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별로 아주 잘못됐다. 사법을 가지고 개인 독재하고 시키고 자기 대법원장을 갖다가 무엇을 하고 난리 치고 있는 지금 이 상태는 그렇지만 대북 방송을 갖다가 끊어줌으로써 북한에 이건 큰일을 했다 봐요. 이 나라에 우선 전쟁 위험을 많이 낮추고 남북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죠. 이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재명이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새 정부 인선을 잘못했다는 응답은 23%였고 나머지가 57%가 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고 보니까 잘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러나 사법에 대한 독재화시키고 이재명이 맞춤형으로 무슨 행위에 대한 결과가 문제가 되니까 행위를 없애버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독재지.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5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19%였다. 향후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65%고 잘못할 것이라가 24% 조사했다. 이 대북 방송을 끌어주니까 북한이 벌써 반응하잖아요. 왜 이런 걸 못합니까? 왜 이걸 진즉 못했어요? 자꾸 나라를 다 남북 이산가족 만나고 다 그랬던 걸 다 개판 쳐놓고 진보가 들었으면 이랬어요.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이 69%, 국민 통합, 정치 갈등 해소가 30% 나타났다. 29%의 응답자는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을 꽂았다.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국가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응답은 87%, 좋다는 응답은 9%였다.
6개월 후 전망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은 46%, 차이 없을 것 31%, 나빠질 것 19% 조사됐다. 경제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특검법,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4%, 반대한다는 응답이 25%, 모름이 11% 나타났다. 특검도 좋지만 자기 것은 전부 무죄로 만들고 없애버리고 자기가 그걸 장악하기 위해서 법을 가지고 해체를 시키고 뭐 국민이 보기에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잖아. 지금 사법을 가지고 장악해서 무슨 판사를 100명을 막 집어 늘리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재명이 맞춤형의 법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상당히 불안해요.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당 23%, 개혁신당 6%, 조국 혁신당 3%, 진보 2%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MBS 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이용한 전화 면제로 이루어졌고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이 19.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라 그렇게 나왔네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당을 해체시킨다 이런 미친 짓거리는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수 다 이것이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국민이 41% 지지한 그나마도 41% 지지한 당을 가지고 해체시킨다는 민주당은 미친 짓거리죠. 이건 국민의 표 이재명에서부터 다 등 돌릴 겁니다. 이런 짓거리는 해서는 이것은 이재명이 맞춤형 법 바꾸는 것보다 더 이건 못될 짓이죠. 국민이 41%를 지지한대. 이 170석 가진 민주당이 어디까지 갔다가 이 법 가지고 장난을 치고 갖다 폐악질을 할지 우리 국민들이 그것이 문제죠. 무슨 지금 23%까지 떨어진 국민의힘당도 정신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잡아먹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41% 지지율을 받았던 대통령을 했던 그 당을 뭐 연좌제 방식으로 뭐 윤석열이 계엄했으니까 니들 다 뭐 당을 해체시킨다. 이거 다 김무수 짓이에요. 왜 사욕을 취합니까? 국민의힘당에서 대통령 만들어야지. 김무수뿐만 아니라 그 대선에 나왔던 모든 6개 대선 후보나 전부 다 갖다 민주당처럼 단합을 못했어요. 전부 지당을 찍고 까불고 권성동이하고 권영세하고 김기현 몇 사람이 민주당처럼 자기 당에서 당을 내기해서 한독수를 밀고 그걸 하면 뭐 법적으로 뭐 어쩌니 민주당은 법적으로 좋아서 저 5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을 갖다가 당선시킵니까? 국민의힘당은 개인 이기적이 홍준표라든지 뭐 나경원이라든지 전부 한동훈이야 전부 다 똑같은 인물들이 다 이기적이고 지 자신을 이득을 위한 것이지.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힘당에서 대선을 내고 끝까지 김문수가 친대 정치라고 누워버리니까 그때 권성동이가 한 말이 생각나요. 망했다. 왜 망했다는 소리 했겠어요? 김무수는 안 된다는 거죠. 한동훈 된다는 거죠. 확신이 되는 후보를 내비두고 지가 하겠다고 친대 정치를 갖다 친대 누워버리는 작전을 쓰니까 이제 국민당 망했다. 망한 거예요. 김무수 때문에. 오늘 경향신문 2025년도 6월 12일자 이재명 정부 첫 주 인선 잘했다 57%, 국정 잘한다 53%,
우리 국가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나온 건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대 170석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갖고 이제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무슨 국민의힘당을 해체시킨다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함부로 막 해대고 이재명을 위해서 사법을 어디까지 무너뜨려서 자기 사당화 시켰냐 이런 것이 우리 국민이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북 정치 확성기를 이렇게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또 이번에 뭐 며칠 날 있다는 그 풍선 날리기도 갖다 중지시켜야 됩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한국의 역할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국 패싱 시켜버리고 미국하고 김정은이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확성기 끄니까 그쪽도 끄고 뭐 김정은이라고 무슨 뭐 인간 아니겠어요? 사람이 다 상대적이죠. 뭐 이재명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나는 좀 기대를 걸어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G7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국가의 대통령이 나라를 대신해서 나갈 때는 야당들이 너무 찌고 까불고 갔다가 공격하는 것은 조금 중지해야 돼요. 그 기간에는. 오늘 경향신문 2025년도 6월 12일자 기사 이재명 정부 첫 주 인선 잘했다 57%, 국정 잘한다 53%로 오늘 썬가 크로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